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임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율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5원인데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인 1,394원,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 1,276원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의아한 건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같은 금융불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인데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 역시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즉 경제 기초 체력은 나름대로 받쳐주고 있는데 환율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실물 경제 타격도 적지 않습니다. 이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사오는 제조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순식간에 커졌고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들도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또 수입 원가 상승이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나쁘지 않은데 왜 환율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환율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변화는 해외 투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의 순대외 자산, 그러니까 해외에 가진 자산에서 해외에서 진 빚을 뺀 금액이 지난 2014년 127억 달러에서 올해 2분기 1조 3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 바로 모든 경제 주체가 해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국민연금의 해외 운용액은 580조 원까지 불어났고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잔액도 4년 만에 8배나 늘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역시 81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이렇게 내국인의 해외 투자 속도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고환율이 길게 이어지면 고환율에 우는 업종들의 타격이 좀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매년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가 상당하다는데 그래서 카드 포인트 자동 사용이라는 기능이 더 확대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쓰면 쌓이는 포인트, 기한 놓쳐서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실제로 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매년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이르면 연말부터 카드 포인트가 일정 수준 쌓이면 자동으로 사용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카드사 8곳 중 3곳만 이런 포인트 자동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 안으로 모든 카드사로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테면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카드로 결제할 때 1,000원어치는 포인트로 우선 자동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만 카드로 결제되는 형식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젊은 층보다는 익숙하지 않아서 내 포인트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고령층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에만 150억 원에 달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점을 고려해서 고령층에게는 자동 사용 서비스를 기본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발급받는 카드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카드에도 소급 적용되고요. 고령층 기본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이 이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호텔들이 연말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출시를 하잖아요. 매년 비싸지고 있는데 올해는 50만 원짜리 케이크 등장했다고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호텔 업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고가 케이크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 한 호텔에서 50만 원짜리 케이크를 출시해서 호텔 케이크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희귀한 화이트 트러플을 사용했고 하루 최대 3개만 판매하는 초한정 상품입니다. 와. 이외에도 여러 호텔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프리미엄 케이크 출시를 잇따라 예고했는데요. 고가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소비자 반응은 뜨거울 걸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스몰 럭셔리, 즉 작은 사치로 보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지긴 해도 연말에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소셜미디어,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런 문화도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저렴한 가성비 케이크를 내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편의점에서는 인기 캐릭터 IP와 협업한 이 4,000원대 미니 케이크, 10,000원대 홀 케이크 등을 선보이면서 가성비 소비층을 겨냥했어요. 고가 케이크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텐데요. 특히 청년층이나 1인 가구 등이 늘면서 저가 케이크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격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에 양상추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햄버거에 양상추 대신에 양배추를 넣은 경우도 생겼다고요? 맞습니다. 햄버거 샌드위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양상추 수급이 현재 비상이에요.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상추 1kg당 도매 가격은 5,188원에 달했어요. 이달 초에는 2,400원이었는데 보름 정도 사이에 116%나 뛰었고 올해 초의 가격과도 비교해보면 무려 225%나 치솟은 겁니다. 네. 통상 양상추는 여름에 비싸고 가을에 수급이 이뤄지면서 가격은 약세를 보이는데요.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더해서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을 장마로 인해서 양상추가 제대로 연결지 못했다고 합니다. 곧장 프랜차이즈들의 수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롯데리아는 양상추 대신 양배추를 넣어서 중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서브웨이도 샐러드 제품을 다음 달까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중국은 이맘때쯤이면 수출 물량을 크게 줄이고 미국산은 배를 통해 들여와야 해서 운송과 통관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만도 태풍 피해로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당분간 이런 양상추 품귀 현상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쏙쏙 임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